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3학년 학생들 너무 보고 싶다. 봐야 되는데 우리 너무 반갑게 만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개강도 한 주 미뤄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두 주 동안은 비대면이 되어지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알겠지만 18학번인 여러분들은 나하고 또 같이 시작했었기 때문에 엄청 더 정이 많이 가고 이제 조금 한 학기만 있으면 졸업을 하니까 더 애착이 많이 가거든. 어떤 마음인지 알까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 보면서 또 되게 멋지게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싶었고 하고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일단 아쉬움은 조금 뒤로 미루고 우선 1주 차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든 또 비대면 강의를 시작을 해야겠죠. 원래 1주 차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아시다시피 별달리 이렇게 많은 걸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다른 얘기하고 수업에 관련돼서 또 얘기를 물론 하고 하지만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더 많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더 꼼꼼하게 강의 계획서를 같이 보는 걸로 하고 또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할 거를 미리 땡겨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좀 리마인드 하는 느낌으로 모바일 과학에 대해서 살짝 쳐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어쨌든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현장 실무 수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헤어를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용실에 이제 간다는 전제 하에 미용실에 바로 투입돼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헤어 기술에 대한 좀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했었던 부분도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스타일링 학이라던가 우리가 펌 시간에 배웠던 뭐 볼륨 매직이라던가 또 세팅 펌 이런 것도 물론 그 중에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배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건데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면 인성교육에 기초한 첨단 이론과 기술을 익힌 토탈 미용. 우리 토탈 미용 했죠? 우리 피부 미용도 했었고, 메이크업도 했었고, 헤어 미용도 했었고, 네일 미용도 했었잖아요. 그거 다 전문의를 양성하고, 나아가 뷰티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학과의 목표는 이래요. 근데 이제 이 교과목의 목표는 고객 응대 서비스, 헤어 서비스 준비 등을 학습하고 헤어스타일 상담을 통해 헤어스타일을 제한하며 나아가서 보건위생적, 열로 인한 상해 등의 문제가 없이 인간의 모발에 웨이브, 드라이, S컬과 응용 드라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미용사 면허자로서 현장 실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과목이라는 거. 자, 뭐 거창하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복습하고 마무리 점검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가자마자 디자이너가 되지는 않지만 디자이너 옆에서 되게 멋진 스텝으로 거듭나면서 빠르게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요번에는 이제 상담, 헤어스타일 상담, 디지털 세팅 헤어펌, 볼륨 매직 헤어펌, 그리고 응용 드라이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돼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교과목이 추가가 됐어요. 자, 아까 말했듯이 볼륨 매직 헤어펌 하기가 우리가 저 펌 시간에 한번 볼륨 매직을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때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볼륨 매직 할 때 우리가 아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왜 뿌리 볼륨을 살려준 아이론을 이용해서 해보고 그 볼륨 각도를 들어주는 그런 정도가 다였는데 요즘에는 뿌리를 살려서 볼륨 매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드펌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일명 찍찍이 뭔지 알아요? 그 벨크롤이라고 하는 그 찍찍이 롤을 제일 작은 거를 가지고 뿌리 쪽을 살려줘서 매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쓰는 추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좀 배워보려고 했고요. 또 헤어스타일링을 제한할 줄 알아야겠죠. 요즘에 뭐 원체 유행도 다양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제일 강세로 보이는 게 헤어 컬러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헤어 컬러링 뿐만이 아니라 헤어 컬러링을 하고 어떤 스타일을 어떻게 하는지 고객님께 뭐 트렌디한 스타일에 대해서 제안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분석하고 뭐 좀 정보를 찾아보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수업 시간에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대로 하고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트렌디한 헤어스타일링을 찾아보고 분석하고 제안할 줄 알게끔 아마 그렇게 수업을 해볼 것 같아요. 자, 에스컬 드라이하기. 요즘에 에스컬 중에서도 완전 루즈한 느낌. 그거 엄청 유행이죠. 그런 느낌을 우리가 한 번에 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여태까지 응용 드라이 시간, 뭐 드라이 시간에서 많이 좀 만져봤겠지만 또 내 맘대로 브러쉬가 드라이기가 내 맘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매끈한 큐티클을 만들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는 친구도 분명 있을 거예요. 괜찮고 어쨌든 연습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나 메이크업 하는 친구들도 밖에 나가서 요즘 기본적으로 스타일링은 같이 연결이 돼줘야지만 메이크업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방송 쪽이라던가 이런 쪽도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특히나 그런 쪽은 더 그렇고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화보 촬영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내 스타일을 잘하는 건 더 중요하고 피부관리 끝난 후에 고객님한테 조금이라도 스타일링을 해드리면은 너무너무 플러스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주차별 학습 내용을 한번 그럼 볼게요. 주차별 같은 경우는 이제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과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여태까지 우리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하다가 다음 주에 봐요 하고 그리고 헤어졌잖아. 근데 이제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거니와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더 길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오리엔테이션 1주차에 분명히 하고요. 2주차에는 이제 헤어스타일 제안하기, 대인 관계 능력, 고객 서비스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2주차 때도 마찬가지로 이론 수업, 그러니까 대면 수업이게 되면은 이론을 어느 정도 해주고 같이 롤플레잉 하는 스타일로 고객님과 고객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비스 응대법 같은 걸 한번 다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찌됐던 그리고 고객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거를 막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PPT로 작업을 하거나 서로 준비를 해보는 그런 수업 시간이 될 거였죠. 어찌됐던 과제로 대체를 하든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고객 응대를 하는 방법인지 롤플레잉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제안하는 등등 그런 부분들은 2주차에 다시 해드릴게요. 원래 대면 수업이었으면 NCS 이 교과목 안에는 없었지만 샴푸 서로 각자 샴푸하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미용실에 가자마자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서비스 자체가 샴푸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마무리 점검 차원에서 서로 그 모델을 잡아서 서로 머리 샴푸 해주고 트리트먼트 해주고 이런 것들을 배워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비대면이라서 만약에 이제 2주차 후에 다시 대면 강의로 풀릴 경우에는 한번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3주차 같은 경우는 보면 앞에 거 좀 잘려져 가지고 자, 헤어스타일링 제안하기, 최근 유행하는 패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진 등을 이용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헤어 디자인을 분석할 수 있다. 무조건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진 중에서 막 아무거나 탁탁탁탁 모아다가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작년에 머리 스타일의 흐름은 이랬고 올해는 이렇다. 재작년은 어땠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뷰티 케어, 피부 미용과를 다녔을 때
3년 정도는 그래도 조금 유심히 관찰을 했잖아요. 그런 정도는 느낄 줄 알아야 되고 파악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최근 유행,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회 활동이 많이 줄어들고 뭐 움츠려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패셔니스타들 같은 경우들이 뭐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되게 다들 조용하지만 그 와중에도 예뻐하는 헤어스타일이라던가 패션 스타일은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히나 이제 뭐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뭐, 뭐 혼자 개인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스타일링하고 인터넷에 올려놓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컬러적인 면으로도 유행을 볼 수 있고, 뭐 웨이브로도 또 그 유행을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펌 같은 게 하나가 뭐가 나오면 그 비슷한 펌들의 이름을 바꾸고 마치 엄청난 새로운 스타일처럼 막 되게 다양하게 쏟아지잖아요. 그런 걸 또 파악해 보는 것도 되게 재미나고 또 약간 영양가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헤어스타일링 제안하기는 각자 PPT로 발표하는 거였는데 3주 차에 그게 가능할지 어쩔지는 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4주 차에는 이제 우리가 드라이기, 그리고 인모 가발, 통가발 들고 와서 에스컬 드라이를 배워보고 연습을 할 거예요. 제발 이것도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대표 과대 이재원 과대님이 또 센스 있게 연락을 주셨는데 1주차 나갈 즈음엔 아마 재료를 준비하자고 얘기가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건 당연히 좋아요. 그렇지만 에스컬 같은 거를 연출해 보기려면 긴 가발이어야 되고, 뒤에서 이제 볼륨 매직 할 때는 굳이 긴 가발까지는 아니어도 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에스컬 뭐 스타일링 내는 거, 그리고 뒤에서 세팅 펌 같은 거 한번 해보기 때문에 일단은 인모 통가발을 기준으로 하고요. 볼륨 매직 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모 중에서 좀 단발 정도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거 가져오셔야 되고, 없으면 지금 쓰려고 하는 인모 통가발 긴 걸로 뭐 부분적으로 나눠서 볼륨 매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인모 통가발은 하나 꼭 있어야 되고, 그 외에 재료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잘 프린트해서 보시면서 재료들이 어떻게 구비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과대한테 제가 뭐가 필요한지 전달은 할 거니까 그거만큼은 준비를 해주길 바래요. 자, 5주차는 S컬을 플랫 아이롱이나 컬링 아이롱을 이용해서 컬을 만드는 방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는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S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주 5주차에는 아이롱이나 플랫 아이론이나 컬링 아이론을 이용해서 S컬을 하는 방법들을 간단히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6주차, 7주차는 볼륨 매직,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에드펌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대게 롤, 작은 사이즈의 벨크롤인데 그거를 볼륨 뿌리 가까이에다가 미리 대주면서 볼륨 매직을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면 확실히 뿌리가 굉장히 기존에 우리가 아이론으로 볼륨을 잡아주거나 그럴 때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래서 되게 뽕끝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볼륨 매직을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에드펌만 알고 나가도 여러분 옆에서 보조하기도 되게 좋을 거예요. 당장 나가서 이걸 해주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재료를 구비만 할 수 있으면 뭐 집에서 누구든 시연은 해봐도 되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주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 볼륨 에드펌이 사실은 학교에 구비된 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볼륨을 가장 세워야 되는 탑 섹션에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분명히 한 세트를 가지고 한 3, 4명이 나눠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직접 시연해 보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미용 관련 대학을 나왔는데 적어도 볼륨 매직은 누구든지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응용 펌 시간 때 여러분들 했었을 때도 엄청 강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만 볼륨을 살려주는 볼륨 애드 펌을 이용한 볼륨 매직을 한 번 더 6주차, 7주차에 걸쳐서 해보는 것이, 그래서 완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 8주차는 1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죠. 그래서 에스컬 블로우 드라이를 실습 평가로 할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론적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게 많지도 않거니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힘들어 하는 것보다는 대면 수업, 그러니까 이 수업 실습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좀 더 연습하고 조금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을 익히는 것에 저는 중점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주차에는 이제 에스컬 블로우 드라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고, 9주차에는 이제 응용 드라이 하기고 짧은 헤어 스타일링이에요. 맨날 긴 머리만 할 필요는 없고, 또 적당히 이제 짧은 머리들도 많이 스타일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블로우 드라이어와 헤어 아이론기를 이용해 소프트 헤어 연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인모 가발들이 적어도 하나는 남아 있잖아요. 그걸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그 머리 스타일에 맞게 드라이나 아이론을 통해서 스타일링 해보는 거, 그리고 뭐 제가 간단한 팁도 좀 전해줄 거고, 그래서 같이 이제 있는 친구들도 머리도 좀 만져보고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긴 머리만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짧은 가발 있던 거 버리지 마시고 이때는 좀 짧은 가발 있는 거 인모 중에서 가져와서 스타일링을 배워보도록 해요. 자, 10주 차에는 디지털 펌 웨이브를 할 거예요. 열펌이라는 거, 디지털 펌 이런 거는 뭐 브랜드가 갖고 여러 브랜드의 기계마다 연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또 다양해요. 그걸 다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에도 지금 열펌기가 있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방학 때 학교에 이제 저희 교수회의 갔을 때 그 열펌기를 다 청소하고 미리 점검하고 되는지 확인까지 하고 그러고 왔어요. 엄청 힘들었어. 여러분들과 하게 하려고. 근데 사실상 조금 기계가 연식이 좀 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열펌은 충분히 나와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미용실로 갈지 모르겠지만 취업하는 미용실마다 갖고 있는 열펌기의 스타일이 다 다를 거라는 거. 근본적으로 열을 이용한 펌은 맞아요. 그렇지만 기계의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도 이용해보고, 일단 디지털 펌을 해봤다 안 해봤다로 여러분들이 그 느껴지는 체감의 기술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만져보고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디지털 펌 웨이브를 넣었고요. 자, 11주 차에는 이제 컬링 아이론을 이용해서 핑거 웨이브처럼 물결 웨이브처럼 만드는 그런 느낌, 뭐 연출 방법이 그것도 또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한번 두 가지 정도 배워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것도 그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해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스타일링법, 기구 사용법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습득하고 가는 게 이번 현장 실무 수업의 목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2주차는 응용 스타일 연출하기, 블로우 드라이기와 헤어 아이롱을 이용해서 트위스트 등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하는 거. 뭐 그냥 기존에 배웠던 방법, 에스컬도 있을 거고, 뭐 펌도 다시 한번 점검할 거고, 스타일링을 이것저것 배워보는데, 그 중에서도 뭐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그런 굵은 루즈한 뭐 웨이브를 해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자기가 원하는 다른 방향의 스타일도 해봐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2주차까지 하고 나면 13주차에 이제 1차 직무 수행 능력, 여기 평가 1차라고 되어 있네. 그쵸. 어쨌든 1차 하고 나서 2차인 거죠. 2차.
자, 볼륨 매직 실기 시험을 볼 건데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륨 매직 우리가 에드펌 해본 거를 이용해서 에드펌으로 하는 것들을 근데 막 전체 뭐 가발을 다 하라고는 차마 말을 못해요. 왜냐면 그 시간이 2시간도 안 되는 2시간이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연화 보고 전체 머리를 에드펌으로 해서 볼륨 매직을 한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쿼터 4분의 1 쪽이나 내지는 2분의 1 뭐 상황을 좀 봐가지고 제가 판단을 할게요. 그 정도만 해서 여러분들이 에드펌 볼륨을 주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밑에를 잘 펴내는지 그런 것들을 볼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2차 13주차에 우리가 2차 직무 수행 능력 평가 2차 그 실기 시험 그 기말 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말 실기를 볼 거고요. 자, 14주차에는 트렌디한 스타일 연출, 여러 도구와 제품을 사용하여 헤어스타일링을 연출하고 완성할 수 있다. 이거 뭐 각자 개별적으로 해보고 싶은 걸 시도해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이잖아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날 이제 우리가 스타일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주가 보강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 주가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짜여졌던 건데 한 주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강이 뒤로 밀리면서 이게 바로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주부터 1주차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15주차가 쉬는 게 없이 보강주라는 게 따로 없이 이제 같이 연결돼서 되게 되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도 1차라고 되어 있네. 제가 잘 넣은다고 넣었는데 그렇게 오타가 났나 봐요. 그래서 16주차라고 하는 우리가 15 정상적으로 우리한테는 15주차인 거죠. 그 15주차에는 기말고사 필기 시험을 꼭 봐야 된다고 해서 필기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또 뭐 이거는 필기 시험을 볼 만한 내용은 이론 수업은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 볼륨 매직 프로세싱 하는 방법을 쓰라던가 뭐 이런 거겠죠? 아직은 저도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평가 방법은 1차, 왜 다 차수가 1차 이렇게 되지? 자,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응용 드라이 하는 게 이제 중간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고사 실기 시험. 그리고 직무 수행 평가 볼륨 매직 헤어펌 하는 것이 2차 기말고사 실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러니까 실습 시간이기 때문에 실기 시험을 조금 더 배점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응용 드라이 하는 거 그리고 볼륨 매직 헤어펌 하는 거 그걸 가지고 30을 넣는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필기시험 뭐 여기다가 헤어스타일 상담이라고는 해놨지만 뭐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 아직은 정확히 모른다고 했죠. 그게 20% 그리고 출석이 2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출석이잖아요. 대면 수업을 하게 돼도 지각하지 않고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비대면 수업도 마찬가지죠. 출결이 동영상을 실컷 봐놓고 마무리를 안 해서 안 본 걸로 되어지면 결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신경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 끝까지 잘 신경 쓰시고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더라도 동영상 강의 다 봤는지 확인 끝까지 틀어놓고 딴짓하다가 휙 넘어가는데 다 봤나 보다 하고 넘기면 어떻게 해요? 안 본 걸로 처리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대면 강의 지난 학기에도 어떻게든 여러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동영상 강의 끝까지 봤는지 확인 다 해서 출결사항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가 퀴즈를 안 풀어도 이게 3번이 모이면 한 번이 결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점수 주기 애매하게 만들지 말고 제발 비대면 강의 할 때 동영상 강의 잘 보시고 퀴즈까지 확실하게 다 마무리한 다음에 내가 출결이 확인되는지 확인까지 하는 거 꼭 잊지 마요. 그리고 과제 업로드 하라고 하는 기간 동안 과제 업로드 안 하고 늦어서 죄송해요 이러고 이메일 보내도 점수가
당연히 잘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과제 등록하는 기간에 누락이 되면 학교의 기록이 그렇게 남아요. 누락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평가 방법을 숙지하신 다음에 미리미리 드라이 연습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매직 펌을 어떻게 했었는지 프로세싱을 좀 기억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